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12월 23일 이틀 후면은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한 열흘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금년도 2024년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12월 3일 날 발효되었던 그 4시간짜리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몹시도 혼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증류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혼돈이다, 케이오스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도약을, 발전을 융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의 남침으로 인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어떻게 될 것처럼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부패가 된 건 사실입니다. 부패 중국 못지않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와 대치 상태에 있는 저 북한 괴뢰 집단은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대략 한 1000만 배 정도 더 썩어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됩니다. 국가 기밀도 빼올 수도 있고, 살은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인 사람도 살릴 정도로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게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작금에 있어서의 우리나라는요, 지금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정신병 환자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을 딱 놓고 한쪽에서는 극렬하게 탄핵시키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이어져 있고, 또 한쪽에서 이번에는 비상계엄령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물론 토요일 날 광화문의 시내에 모였던 그 인파들의 규모나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시키려고 했던 그때와는 사뭇 많은 정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전 상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우파 대 공산세력, 이렇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자유우파 대 공산세력 간의 대립이 첨예화돼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전 세계의 패권전쟁, 즉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대결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는 것들은요, 국민의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전부 다 뭐죠? 중국 공산당에 이중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안동 도호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 이 나라의 정당이 이 모양이 됐을까요? 자,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미국의 공화당과 업무 교류 협약 맺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저 당은요, 벌써 2009년도 MB 시절에 당시 사무총장 장광근이 북경으로 날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서명하고 왔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또 그것이 부족해서 2015년과 16년도에는 또 중국의 차얼학회라고 하는 소위 말해 공산당 스파이 양성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얼학회하고도 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어요. 이 모든 두 가지 경우에서 국민의힘 당의 전신은 한나라당 무슨 당 했든 간에 이자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코가 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인 이 혈맹 관계가 교묘하게 빠그러져서 이간질을 하고 해체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주연구원이라는데 여기 양정철이라고 그 선거 부정의 그 조예가 깊은 친구가 있죠. 그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 하던 2019년도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당교 당짜오라 그래요. 응? 공산당쉐샤 줄임말이죠. 자, 그 중국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또 맺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전부 다 뭐다? 중국 공산당이 이중대로 전락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입법부는 대통령보다 힘이 더 강하죠, 지금 현재. 그런데 저자들이 대다수가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중국의 마수거리에 넘어가 있어요. 중국의 돈에 넘어갔어요. 중국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넘어가 있어요. 중국에게 받은 갖은 향과 뇌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한동훈과 김형동이죠. 한동훈은 중국 공산당이 양성하고 있는 트로이목마, 앞으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국 공산당이 집어삼켰을 때 그 대행자로 앞에 내세워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무참하게 짓밟으려고 할 때 바로 쓰려고 하는 그 간첩, 그 트로이목마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과거 웬시카이, 즉 원세계라는 그 어린 녀석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기억들 나세요? 역사 시간에 저런 사람들 기억 안 나겠죠. 원세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이 방송 보고 있다 그러면 구한말에 조선이 어떻게 망해갔는지 역사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120년 전인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는 끊임없이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취해왔죠. 그러나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아서는 영국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상에 쭉 보고 있으면요, 러시아가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오면서 남쪽으로 계속 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막아섭니다. 그래서 바로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를 보면요, 계속해서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좁게 길게 회랑 같은 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국제관계 속에서 영국이라고 하는 당시 태양이 지지 않는 그 영연방 제국에서 러시아를 몰아세우면서 그와 같은 관계를 했죠. 그러다 결국 1904년도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나 영국의 방해로 러시아 함대는 발티크해를 넘어서 바로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면 될 텐데 영국이 방해하고 막았었어요. 결국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의 거친 바다를 건너서 말레카 협전한 다음에 대한민국 앞에 오죠. 흑산도 앞과 대마도 다케시마 앞에서, 그러니까 일본 스시마섬 앞에서, 거기서 러시아 함대는 전멸을 합니다. 한 대인가 두 대만 겨우 살아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도망을 했고요. 지금 딱 120년 전에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이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역사에 대해서 무식한 인간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즉흥적으로 즉물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논평을 합니다. 왜? 무식해서 그래요. 역사 교육을 안 받아서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미국에 갔다 왔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용진 씨의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너무나들 많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미국의 응원을,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러 가지 잡다하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우리 내란은 바로 한반도 내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깨부셔야만 하는 시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이 한반도 내에 특히 정치권에 중국의 입김이 중국 공산당의 가진 후원과 중국 공산당의 이 내밀한 공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이것을 격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미국도 같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중국의 돈과 중국의 여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사이 미국 역시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구 최강의 패권국 미국이 4년이란 시간도 너무 길게 그 4년 시간 내에 미국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왜 그렇게 4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겠다고 하는 붉은 야욕을 온갖 곳에서 시행함으로써 결국 미국을 하마터면 망하게 만들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나쁜 마약과 또 중국 사람들의 가진 불법, 그리고 귀중한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가는 중국인들의 그 여러 가지 아주 그 비합리적이고 아주 그냥 그 야만적인 그런 행태들이 결국 미국인들을 각성시키게끔 하였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보다도 넓은 견지에서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고 하니? 망해가는 중국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의 썩은 냄새 풍겨나오는 그 더러운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부패해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같이 같은 편에 서서 미국과 보폭을 만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일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통령 한 명 정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거나 한다면 이것은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엎질러놓은 물에 대해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라지도 말고 욕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나치게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은 또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세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남자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하겠죠. 응? 그러니까 얼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냥 막 거의 발작적으로 막 이런 거는 서로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긍정을 표현하든 부정을 표현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 내전을 겪게 되는 건요, 바로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이 한반도에 뻗쳐 있고, 그것을 이전에는 북에 있는 공산 괴뢰 집단이 남조선을 적화혁명으로 적화통일하겠다는 그런 헛된 망상 속에서 중국과 상당 기간을 항미원조라 그래갖고 그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아주 가까운 혈맹처럼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심지어 지금 4억 달러치가 되는 1호 물자, 김정은이가 먹고 쓰고 김정은이의 처자식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그 4호 물자, 자그마치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가 모두 중국에서 압류돼서 재경매를 통해서 다 팔려 나왔어요. 즉 중국에서 4억 원어치 물건이 그냥 강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호 물자도 러시아로부터 들어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이런 모험을 할까요? 김정은이 머릿속에는요, 군사 강국으로 이 자기의 위험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보자 합니다. 이번에 북의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내서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도요, 딴 거 없어요. 극초음속 미사일과 소위 말하는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쪽 애들은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쏠 수가 없어요. 어저께인가요? 우리 세 번째 지금 정찰 위성이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달 탐사 로켓도 성공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던 탄도체가 이게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면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CBM이 무서운 거죠. 자, 그렇듯이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바로 그 극초음속 미사일과 군사정찰 위성, 두 번째가 수호이 35, 수호이 57 같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세 번째는 핵 연료로 무한정 해저로 다닐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북에 그 어린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가서 죽으면 죽을수록 돈이 생기기 때문에 김정은한테는 유리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사망이 100명.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할게요. 창피해서.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는요, 북한군 병사가 1000명 이미 죽어갔습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만 해도 1800이니까 그 중에 몇이가 더 죽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몰라요. 어찌됐든 사망자와 사상자, 부상자 이걸 다 합쳤을 때 5000명 정도의 인명 손실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퇴역한 지가 2011년도에 퇴역을 했으니까 지금 13년, 이제 해가 바뀌면 14년이 되겠군요. 자, 퇴역한 공작관 최수영 혼자서 북한 군사 병사들이 어떻게 죽어 넘어가고 어떻게 피해보고 하는 거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그걸 파악이 안 돼요. 즉 그러니까 뭐냐, 1000명이라고 그러면 연봉 걔네들을 5천만 원씩만 잡아도 1000명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 5억, 50억, 500억인가? 그런 돈을 쓰는데도 연금 월 200만 원 받는 저보다도 첩보 수집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국가가 망해가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 정보 업무나 비밀 공작 업무를 안 해봐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못 느끼실 수 있지만은요, 현장에서 정말 이 벌판의 이리들처럼, 예? 벌판의 술록들, 야생 늑대들처럼 그렇게 현장을 살아온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옹호하지도 말고 너무나 비판하지도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문제의 근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반국가 세력들이라는 거는 북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북한 공산교회 집단이 우선 1번이죠. 그 다음에 걔네들의 명령과 사주를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뭐라 합니까? 포섭된 간첩들이라고 그럽니다. 또 간첩들에 의해서 좌경화되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매료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헛짓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바로 친북 종북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간첩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제거하려면요, 적어도 문재인이 이재명이 정도는 이미 구속을 시켜놓고 비상계엄령이 발령이 돼도 발령되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나라 반국가 세력의 핵심 중에 핵심, 반국가 세력 여적죄, 간첩죄, 반역죄의 핵심은 누구다?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돈을 함부로 사다가 온 전신을 깔맞춤하느라고 국정원의 특활비를 갖다가 함부로 쏘댄 김정숙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발동했겠습니까? 많은 어찌됐든 지금 문제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될 거는 과연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 국힘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이냐 이거야. 아니면 자유보수 세력과 공산 세력 간의 싸움이냐 이거야. 아니라니까.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전장 속에서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지금 한반도에서 미미하게나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미국의 신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멍청한 외교부나 국정원, 국방부 이런 애들의 그 잘못된 보고를 받고 트럼프가 될 수가 있겠어? 카말 해리스가 되지. 응?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 왔을 때, 야, 그런 새끼를 내가 왜 만나? 응? 이랬을 거야. 지난번에 1년 전에는 또 어떻게 했어?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땐 또 어떻게 했어? 쌩까고 안 만났잖아. 미국의 국가설 3위예요, 하원 의장이. 그런데 분명히 낸시 펠로시가 별로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에요. 주식거래 여왕이죠, 여왕. 내부자 정보 이용해갖고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린 아주 탐욕스러운 부패 정치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낸시 펠로시가 국가서열 3위인데 우리나라 왔을 때 만나줬어야 된다고. 자, 그런 식으로 미국을 은근히 뒤에서 쌩까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니 나같이 석사학위밖에 없고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도 딱 판때기를 보면요,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트라팔가라든지 라스무센이라든지 또 아틀라스 인텔이라든지 이런 유일하게 3군데의 통계 조사를 보다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민주당 당직자조차도 한 번도 카말라가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 이 얼마나 후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시내 나가보잖아요. 외교부가 저 광화문에 정부종합청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에는 외교가 없다 그래요. 그럼 뭐가 있느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있는 1차장 김태효의 시다발이 뜨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했을 때는 외교부 직원들이 전부 다 그 능력 없는 여자 때문에 전부 다 간에 경화증이 생겼다 그랬어. 간경화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간경화증이 생겼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국가안보실의 그 김태효라고 하는 그 참 우스꽝스러운 아이 하나 때문에 그 녀석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심부름센터를 전락했어. 나는 내가 그 외교부 장관 조태일이라면 난 이대로 안 있어요. 가서인 다 엎어버리든가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보니까 외교부 장관 그 장관 직위만 유지하면 되는 걸로 보여져. 응? 그 다들 보면은 그 저쪽에 그 이상한 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 학교 나와갖고 말이야 무슨 뭐 고시하고 이런 애들 보면 하나같이들 다 그래. 기회주의자야. 그리고 강약 약강이야.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하는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악랄한 놈들이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이지. 지식인도 아닌 것들이 지식인 척하고. 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려면요, 미국과 원활하게 편하게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다음번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면 지금 현재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갑자기 이번에 지금 팜비치에 마라라고를 갔다 오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급신장하고 있죠. 어제 뭐 유튜브 보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정용진 씨가 74%인가 76%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고, 홍준표, 오세훈 이런 애들은 저 한 자리야 다. 응? 물론 애들 얘기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욕심이 생겨도 마누라 수준 안 되는 여자들 있으면 나오지 마 제발. 영부인이 되려면 말이야 적어도 한 2, 3개국 정도는 외국말도 되고 여성이 좀 품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긴 쌍판떼기부터 천박하게 생긴 것들을 예편 내려두고 사는 새끼들 말이야. 절대로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껄떡거리지 마. 아니 웬만해야지. 그 암탉 이러면 집구석 망한다는 얘기 몰라? 그 영분이라고 오는 것들마다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세숫대 진짜 냄비에다가 말이야. 절대로 그 여자들 수준 안 되는 사람들 정치하려고 그러지 마 제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은요, 미국과 같이 동행을 보조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말해요,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중국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든 간에 저는 영어를 쓰든지 중국어를 쓰든지 옆에다가 통역을 안 써요. 내가 직접 다 한다고. 그러면 대화가 효율적으로 되고 시간이 더 남고 그 다음에 진짜 깊은 얘기를 상대편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통역을 쓰잖아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돼. 그리고 비밀이 다 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처럼 비밀 업무라는 공작관들은 외국어 수준이 탁월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공작관보다 외국어 수준이 더 좋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대통령이에요. 문재인이 미국 다니면서 병신짓 하는 거 봤죠? 어디 가가지고 G20를 가든 APEC을 가든 혼자서 양복은 굉장히 비싼 거 입고 가더라고 보니까. 비싼 거 입고 가가지고 아니 바보 멍청이도 그렇게 행동 안 할 거야. 합주기처럼 해갖고 사람들하고 인사 하나 나눌 줄도 몰라. 옆에 있는 예편네도 똑같잖아. 그 옷만 좋은 거 입으면 뭐하고 핸드백과 신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해 입으면 뭐 할 거야. 바보 쪼다같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여자들 수준을 봐야 된다니까. 여자 수준이 안 되는 집구석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용진 씨 와이프가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왜 엑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외국어가 안 됐다는 것도 하나의 결함이 됐었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통령의 부인이 될 여자는 어느 정도 좀 배워야 돼. 품위가 좀 있어야 돼. 천박하지 않아야 돼. 막 이렇게 목전 내놓고 웃는다든지 말이야. 아무데나 가서 막 춤추고 이런 정말 수준 낮은 행동을 안 해야 돼. 그런 거는 모르는 그런 품격 있는 그런 여성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어리지가 않아요. 50대 지금 중반이 넘어요. 56인가 7인가 그런데
그 정도 나이에 바깥에 가서 공부도 좀 해봤고,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을 해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차기 리더가 되면 참 더할나이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러면서 미국하고 합작을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부정선거와 가짜 언론을 때려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단 말이야. 부정선거, 가짜 언론, 이거 두 가지만 때려잡아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청결하게 되겠죠. 어떻게들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부정선거를 때려잡고 그 다음에 가짜 언론을 때려잡으면요,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맑아질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광화문에서 그 우리 애국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 집회를 할 때, 자, 거기에서 만약에 트럼프 만세 하면서 정용진을 대통령으로 이 소리가 광화문 100만 200만 모였을 때 소리가 나오면요,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좌파 애들이 깜냥도 안 되는 것들 뭐 다 국회의원 하잖아. 뭐 저자판에 저 거렁뱅이보다도 못한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해. 그렇다 그래갖고 우리도 아무나 막 국회의원 시키면 될까요? 자유파에서? 우선 첫 번째로 걸러야 될 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좌파에 있다가 우파에 왔다 하면서 깝치는 애들 있어. 응? 그런 애들 절대로 다음번에 이 정용진 씨가 대통령 반열에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애들은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 그리고 그 유튜버들 중에서 오로지 돈 빨아먹으려고 유튜브 하면서 우파인 척 하는 애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선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일수록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어. 집구석에서 예절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놈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정용진을 대통령으로 밀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문재인을 미국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는 미국의 각계각층에서 이 소리가 한반도로 날라와서 한반도 목을 조아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해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 날부터 미국에서는 이재명, 문재인, 이 자들을 미국 법정에 세워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이 자들을 미국 법정이나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세워서 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하도록 우리가 물심양명, 또 개인적으로나 뭐 유튜브나 뭘 통해서라도 미국에 얘기를 해서 이 문재인과 이재명이를 반드시 구속 수감을 해야 돼. 여적죄, 간첩죄. 최근에 보니까 또 이재명이는 북한을 또 언제 갔다 왔는지 갔다 와가지고 찍힌 사진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미 뭐 북한에서도 이재명이의 또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안 보고서 어떻게 알겠어? 뭐 통일부 장관 하던 놈들도 있고, 뭐 국정원장 하던 놈들도 북에 애가 있고, 다 그 모양 그걸로 북에 지금 코가 꿰어 있는데 안 그런 놈이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요, 야, 니들 말이야, 부정선거 밝히고 가짜 언론 다 해서 걷어내고, 우리 미국에서 빅테크, 구글서부터 애플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저커버그 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이런 거 소위 말해서 빅테크 그룹들을 지금 우리가 매를 때려 나가니까 한국에 있는 너희들도 알아서 보조 맞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맞추고 우리끼리 딴짓하고 부정선거 미국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또 안 밝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국민이 죽지 않으려면, 전라도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살고 싶으면 정신 차리고 올바로 된
지도자를 찾는데 그 빨갱이들처럼 뭐 하면은 민주당만 나오면 거의 다 막 90% 넘게 몰표주는 그런 미친 짓들 그만하기 바래. 당신들한테 자꾸 그런 말이야. 미국에서 전라도만 별도로 딱 선 긋고 독립시켜버리자고 할 수도 있어. 왜? 중국을 망가뜨리고 중국을 해체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 해체해야 돼. 근데 중국 공산당과 결탁돼가지고 태양광 발전 장비들 쫙 온전시내 깔아놨지. 전라도에 특히 많이 깔았지. 그 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 장비도 이제 한다면서 2030년까지 100조 원을 밀어준대. 자,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삼성전자까지 죽여 없애서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로 넘기려고 하고 있잖아. 누가 열심히 그걸 하고 있어? 삼성 망가뜨리는 거. 한동훈이네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는 뭐밖에 없다?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산당 해체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도요, 그 범주에서 우리가 놓고 봐야죠. 무슨 뭐 보수 대 뭐 진보 아니에요. 보수 진보란 말도 잘못된 거예요. 응? 진보나 진보적인 민주주의, 뭐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게 다 뭐예요?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를 갖다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기만하려고. 그래서 말을 갖다가 그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진보 대 보수 프레임으로 짜서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자유우파진에서 보면요, 아직도 보수가 뭔지도 몰라. 이 영어는 컨서버티브라고 그러는데 미국엔 뭐 CPAC이라고 하는 그 보수주의 운동하는 데도 있지만은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 애국 사상이 먼저 된다는 걸 알고서 무슨 보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보의 반대말, 공산주의 반대말이 보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거야. 어? 그럼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유튜브에 나서 떠드는 보수 우파들도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보면요, 뭐 자유우파, 뭐 보수우파 이런 말을 용감하게 써. 무식하다는 얘기지. 그 보수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데, 응? 자, 그래서 제가요 오늘 밤늦게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란이 뭐 때문에 벌어지는지 좀 정확히 알아야 돼. 응? 지금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면서, 야 블라디미르 푸틴 너도 와, 스끈평 시진핑 어이 짱깨 동무 당신도 일로 와. 그 다음에 뭐 김정은이 뭐 얘기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 초청장 올 거야 안 올 거야? 내 생각엔 안 올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행실로 봐서 그쪽에서는 판단할 거예요. 지금까지 문재인에 대해서 털끝 하나 손을 안 대고 있는 현 정부를 과연 파트너라고 생각할까요? 내 오래된 올드 프렌드라고 신뢰한다고 할까요? 안 돼요. 대신에 미국에서 무슨 뭐 이재용, 정용진, 그다음에 현대 정의선, 뭐 한화의 김동관 이런 사람들한테는 초청장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응?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하는 걸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취임식 하루 전날 캔들라이트 디너쇼에 가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보니까 최하 25만 달러예요. 미국 사람들 100만 달러를 내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응? 그런데 돈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갈 수가 없지.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 영어가 돼야지 가가지고 품위 있게 국무부다, 국방부다, 중앙정보국이다 이런 데서 일했던 고위급들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이, 헬로 하고 그 다음부터 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죠. 응?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 뭐 현대, 삼성 이런 데다 그 인비테이션 그 레터를 보내더라도 아마 SK 최태원 쪽에는 안 보낼 거예요. 왜 그럴까? 친중하는 놈들한테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준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최태원 씨네 SK는 놀랄 것도 없어. 이미 눈밖에 났어 SK는. 이제 남은 건 뭐냐, 망하는 길밖에 안 남았을 거야 SK 같은 경우. 그렇게나 줄수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당이라는 조직들이 다 친중
중국 공산당 이중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깨버리고 새로운 진짜로 애국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아마도 정영진 씨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정영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자유 우파, 애국 우파 진영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되죠. 저 한동훈이가 지금 뭐 당대표 쫓겨났다고 안심할 일 아니에요. 저 안에 보면요, 친중 매국노들이 득실합니다. 국힘당 안에도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뭐 참여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이러저런 사람들. 내 이름은 거명 안 할게요. 그런데 그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있어. 오로지 돈벌이에 눈 뒤집어져 갖고 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자유보수 진영의 인사가 아니야. 왜? 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걔네들이 무슨 애국심을 갖고 그런 걸 해. 응? 아주 뭐 폼 잡고 인상 써가면서 하지만 그럼 결국 뭐다? 돈 때문에 한다 이거야.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무슨 국회에 보냅시다 이런 생각들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무림의 고수들이 많아요. 곳곳에. 응? 제가 지금 법조 카르텔 욕하잖아요. 썩은 놈들이라고. 근데 법조인들 중에서도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없어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선발해서 보내면 되겠죠. 응? 지금처럼 이상한 애들 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 만약에 정치활동을 한다 그러면요, 해야 될 게 딴 거 없어요. 우선 이재용이하고 친하게 지내. 사촌간이잖아. 응? 이재용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신문사들 광고를 주지 마. 신문사들 광고 주지 마. 특히 조중동에. 응? 조중동 애들 있지? 삼성이나 이런 데서 광고 한 석 달만 끊어버리잖아요? 회사 문 닫을걸? 응? 그러니까 금융치료를 통해서 인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라는 조직도요, 이게 절대로 대한민국 지키려고 와 있는 게 아니야. 과거에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을 해체하기 위한 전진 거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건 딴 거 없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억 불 그러면 오케이 줄게. 가져가. 대신에 사드 포대 10개 더. 그 다음에 미칠함대 요코스카에서 제주도로 이사오고, 흑산도 가거도 쪽에 활주로 닦고 항구 만들어서 미국 해군 공군 해병 합동 근무시켜. 미군 기지를 줘. 물론 우리도 가지만 덕적도 일대 매립해갖고 대단위의 비행장 만들고 항구 만들어서 거기도 해군 공군 해병대 합동 근무 기지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백령도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로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 그 100억 달러 주고서 거기서 다시 받아 쓰는 거야. 누가? 우리나라 건설회사, 우리나라 토목회사가 다 임금으로 건자재 값으로 받으면 되죠. 그리고 다 지어놓고 나서 야 미군 일로 와. 일로 와서 우리랑 같이 합동근무하자. 그러면 그 미군의 이지스함, 뭐 잠수함, 뭐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해군 공군 부대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쓰기에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미중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무조건 나와서 소리 꽥꽥 지르고 이런다고 뭐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용적으로 pragmatically 대단히 적합한 사람이 정영진 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정영진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한국화약그룹의 큰아드님 김동관 부회장, 그런 분들, 혹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근데 삼성의 또 이재용 회장,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들 그 또래 비슷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기업 그룹 총수들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활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거래할 때 또 이걸 해야죠. 트럼프한테 그래 100억 불 내가 줄 테니까,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나라 좀 관세 좀 매기지 마. 응?
우리한테 10% 매고 2%만 매겨, 1%만 매겨.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중국에다 얹어버리라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에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주가 우리 땅이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총 한 방 안 쏘고 잡아뜨릴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탈북해서 중국에 온 사람들한테 임시 거류증,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기쁜 얘기죠. 옛날 같으면 낚싯바늘을 사람 목에다가,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채찍 치듯이 꽂아갖고요, 그리고 사람을 끌고 갔었어요. 그런데 북을 탈출해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는 임시 거류증을 준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러시아랑 친하고 곧 트럼프랑 무슨 짓을 해서 미국으로 경사되기 전에 김정은이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응? 참 이럴 때 국가정보원장이 중국 북경에 가갖고 말이야, 해전구에 있는 중국 국가안전부를 딱 방문하고서, 안전부장님, 우리 같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합시다. 이런 멋진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또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가서 국무장관 만나고, 존 레클레프 CIA 국장 만나고, 털시 게바드 DNI 만나고 해서, 응? 중국을 지금 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중국하고 협조하는 척하면서 또 더블 플레이 하면서, 이중 플레이 하면서 중국까지 다 그냥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데 외교부 출신 아저씨들이 와서 국정원장 하니까 눈알만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일 안 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뭐 조태영 씨는 뭐 임대 수입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던데, 응? 돈 그 어디다 쓰려고 거기 그러고 있지? 응? 국정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집에 살림이나 챙기고, 응? 이자 돈이나 뭐 이렇게 고려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될 얘기죠. 어쨌든 다 복걸복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서울대학 나오고 외교부에서 뭐 했으면 다 될 줄 알지. 천만에. 서울대학교 본인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얼마나 비겁한 놈들이 많아. 기회주의자들, 양심 없고 돈에 빌붙어 먹는 놈들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법조계도 썩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응? 아니라고 얘기해봐. 본인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 저한테 댓글 달아서 얘기하세요. 나 무슨 과 나오고 무슨 일 했는데 난 그런 적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보세요. 아마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호연지기를 가지고 결기 있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면 나라가 지금 요모냐 욕을 됐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죠. 자,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요, 싸움이 딴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없어지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응? 팍스 아메리카나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가짜 언론도 때려잡지만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한다고 난리를 쳤던 빨갱이 세력들 있죠. 걔네들도 이참에 다 걷어내야 돼. 그냥 포크레인에다 떠갖고 이북에다 넘겨버리자고. 그냥 그런 놈들 여기다 살게 둘 이유가 없잖아요. 쌀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없는 북쪽에다 보내갖고 거기서 물고 뜯고 싸우게 해버리자고. 응? 그러니까 절대로요, 프레임을 갖다 짜는데 그 얼라들처럼 무슨 국힘당과 민주당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유우파대 무슨 공산당 이것도 아닙니다. 중국 대 미국, 미국 대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어도 좀 잘하고, 와이프도 좀 세련되고, 교양미도 갖춘 여성이 좀 같이 다니면서 좀 폼나게 하고, 트럼프 마누라 봐, 멜라니아 얼마나야, 슬로베키아 사람인가 그런데도 그 영어도 잘하고 아주 보면은 여성으로서 아주 아름답고 지적이잖아.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막 목전 내놓고 웃지를 않나.
막 춤추고 흔들어 대고 말이야. 히로뽕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좀 여자들 수준 안 되는 사람은 스스로 잘 생각해서 제발 좀 나오지 말고, 응? 좀 오판해서 나라를 좀 혼돈스럽게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알 거야. 얘기 안 해도 뻔하지 뭐. 홍씨, 오씨 뭐 이런 사람들 아니야. 안씨 이런 사람들. 제발 그 뭐 또 안철수 그러겠지. 우리 마누라 서울대학 나왔는데 뭐가 왜 또 이럴 수 있겠지. 야 철수야, 서울대 나왔다고 똑똑하든 멍청한 놈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늦게 방송을 또 제가 곧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